대망의 아시안컵 개막 직전 언론의 관심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24개 팀이 각자의 무대를 기대하고 있었고 본선 최초 참가팀, 오랜만에 돌아온 팀을 합해서 각자의 파란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소개한 대로 아시안컵 본선 진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아시아의 피파 랭킹 하위 팀들이 참가하는 1차 예선에선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는 혈투가 펼쳐지곤 합니다. 한국은 1차 예선이 면제되는 국가이고 대부분의 팬들에게 아시안컵 본선 진출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1차 예선부터 3차 예선까지 고난의 행군 끝에 도착한 아시아 일부 팀에 비해선 당연한 대회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우디를 넘어 걸프컵 최다 우승국 쿠웨이트는 3차 예선에서 탈락하며 이변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막 이후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돌풍을 기대했던 팀들은 모두 탈락하고 4강 무대에는 결국 아시아의 거인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 선수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분산된 자국의 스포트라이트를 온전히 자신들에게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안컵을 보지 않겠다던 사람들의 손에도 땀을 쥐게 만든 토너먼트 승리 행진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승이란 단일 목표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개막 전에는 여러 팀의 우승 후보가 있었고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누가 가장 유명한 선수인가라는 질문만큼은 24개국의 모든 프레스를 일치시켰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월드컵의 메시 혹은 그 이상으로 아시안컵의 손흥민은 라이벌 국가의 선수들보다 압도적인 경력을 쌓았고 부정할 수 없이 대회를 빛내는 가장 거대한 별이었습니다. 과거 아즈문과 손흥민은 미래 아시아 슈퍼스타의 후보로 뜨거운 입하전을 벌인 기억이 있지만 PL 득점왕 수상은 손흥민을 둘러싼 아시아 경쟁이란 문구 자체를 많은 신문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아즈문 또한 여전히 레버쿠젠 소속이자 AS 로마 임대로 유럽에 있고 한국팀이 속한 대륙의 선수들이 유럽 정상권에 뛸 수 있다는 증명은 우리 유소년 선수들에게도 절대 나쁜 시그널은 아닙니다. 과거 레버쿠젠의 7번은 손흥민이었고 그의 과거 라이벌 아즈문은 또 다른 거대한 숫자 9번을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이란의 4강에서 아즈문은 아시안컵에 나타난 유럽 스타 그 자체였고 개인 능력과 파워로는 일본 선수 대부분을 초토화시키며 여전히 손흥민을 제외하면 자신이 아시아 무대에서 차원이 다른 공격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오프사이드로 선언된 3명 앞에서 춤추고 올린 득점은 맨유 소속으로 친선전에서 도쿄 골문을 유린하던 반니스텔로이가 돌아온 듯했습니다. 일본이 아즈문 방어에 필사적이었듯이 한국의 상대팀들에게 손흥민이란 이름은 당연히 최대 위협이었습니다. 각 대표팀의 락커룸 메시지는 감독의 성향과 전술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한국팀을 상대한 팀의 감독 입에서 손이란 이름이 수차례 나왔을 것은 예언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팀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의 오른발, 왼발, PL 득점 장면들을 비디오로 돌리며 경각심과 동시에 파쇄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을 것입니다. 축구는 상대적이고 한국을 방어하려면 손흥민의 양발 슈팅은 발사 이전에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결국 한국과의 경기 준비 내내 들었을 이름 손을 머리에 각인하고 들어온 상대 선수들은 경기장에 7번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상대 최고의 무기를 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당연히 막아야 할 상대의 주포이지만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우리 선수들의 위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슈퍼스타를 막아내던 팀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철저한 마크를 넘어 지나친 파울로 퇴장당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경계가 지나친 긴장으로 이어진 부정적인 결과였습니다. 한국 월드컵 도전사에서 자주 등장한 사례이기도 하고 상대팀엔 마라도나, 클린스만, 에르난데스, 비에리 앙리, 메시, 호날두 등이 있었습니다. 잘 막아낸 사례는 단연 호날두였고 막지 못한 사례는 클린스만, 비에리, 메시 등 더 많이 있습니다. 마라도나를 향한 태권킥은 사실 지나친 경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흑과 백이 함께 존재하는 필름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에는 에이스 킬러 알볼라히가 있었습니다. 그는 슈퍼스타의 이름값에 위축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유명할수록 전의를 불태우는 타입의 선수입니다. 메시에게 도전하고 수아레즈와 기싸움을 하며 네이마르 드리블에 교묘하게 발을 걸다? 제 입장에선 상대 최전방 공격수보다 오히려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한국팀에겐 우승만큼이나 부상 방지가 중요하고 그들 입장에서 손흥민을 방어할 방법에는 거친 플레이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모든 걱정을 웃음으로 바꾼 터닝포인트는 손흥민의 미소였습니다.
상대의 호전적인 제스처에 손흥민은 매우 잠깐의 공백 이후 특유의 웃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에는 공격으로 대응하란 사람들도 있지만 손흥민의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120분간의 혈투에도 손흥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직 축구로 상대했고, 과거 상대의 도발에 흥분하기도 했던 유망주 손흥민은 사라졌으며 오직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이 운동장에 존재했습니다. 사우디에도 메시나 호날두가 있었다면 가끔은 우리도 사나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축구는 가끔 공이 없는 곳에서 더 격렬한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만큼은 한국에게 더 필요한 것은 치고받는 격렬함보다는 우리의 축구를 펼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격진만큼은 역대 최강이고 태권킥 같은 축구 외적인 요소로 상대에게 부담감을 안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이름만으로도 상대에겐 이미 위협입니다. 승부차기가 끝난 이후 손흥민은 자신을 필사적으로 방어하던 상대 선수 한 명을 안아주었습니다. 토너먼트에서 승부차기로 패배한 선수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그의 마지막 제스처는 승리의 쾌감과 함께 내가 겪은 일에 대한 공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알볼라히도 있었습니다. 메시와도 신경전을 펼치던 알볼라히가 아니라 그저 인간 알볼라히가 있었습니다. 너무 임팩트가 강한 패배라 휘슬 후 곧장 경기장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승부욕이 미친 선수는 그렇게 120분을 함께한 동업자와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저에겐 득점과 진배 없는 축구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를 넘자 호주에는 캡틴 매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발렌시아, 브라이튼, 아스날, 소시에다드 등을 거친 이번 대회 가장 거대한 골키퍼입니다. 31살의 나이로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아시아 넘버원 골키퍼는 경기력으로 대회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유럽의 거물들을 상대한 손흥민이 라커룸에서 말하는 무서워하지 마란 외침은 어린 선수들에게 현실적인 동기부여가 된다고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빅리그에서 뛰었던 매튜의 한마디 또한 동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손흥민도 인간이다. 지나치게 경계하지 말고 평소대로 경기할 수 있다는 간결한 주문이었습니다. 결과는 8강에서 손흥민은 어느 때보다 비인간적인 두 번의 순간을 만들며 호주를 탈락시켰습니다. 특히 매튜의 오른쪽을 통쾌하게 뚫어낸 프리킥은 마치 그의 메시지에 대한 손흥민의 대답 같은 기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호주의 캡틴은 자신을 탈락시킨 국가의 캡틴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정말 인간이었습니다. 함께 싸운 적들은 때로는 전우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이긴 팀이 어떻게든 다음 경기에서 패배하길 빌게 되는 경기도 가끔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대회의 한국팀은 상대의 배웅을 받으며 토너먼트의 가장 꼭대기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승리만큼 값진 서사입니다. 손흥민은 어제의 적들을 내일의 친구로 만드는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전한 한국의 주포이자 캡틴인 손흥민의 발걸음은 분명 축구를 넘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기필코 1승을 넘어 승리의 방식마저 주시하게 만드는 손흥민의 여정을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2경기 남았습니다. 저는 아시안컵 개막을 앞둔 영상에서 손흥민이 트로피를 드는 장면을 보는 것이 올해 최대의 소원이라 말했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소원을 품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축구를 넘어 국가의 대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you